마케디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입니다. 폭풍 전야에는 바다가 가장 잔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 상승 마감해줬고요. 코스닥은 보합권,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지수는 견조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LG전자가 20%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단숨에 또 끌어왔고요. 반도체 투톱이 숨고르기에 들어가자 그 자금이 다른 섹터로 또 순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지수는 버티고 종목은 바뀌는 장세였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 이 세 가지 숫자가 오늘 밤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또 결정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는 또 밀리고 달러와 금리가 또 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평균 시간당 임금 역시도 매우 중요한데요. 선물 시장 내일은 월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굉장히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수요일에 그분과 함께합니다. 주태영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이들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주태영 파트너님께서 이제 저를 이데일리 안에서 항상 저랑 이렇게 쭉 마주치면은 엄청나게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저를 반겨주셨는데 요즘 제가 방송 직전에 이렇게 딱 파트너님을 만나니까 파트너님 좀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10시도 되기 전부터 미리 모여 계시면서 파트너님을 또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든 장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밴드 공부방에도 삼성전자 오늘 최저점 지지선 찍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또 반등이 양봉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양봉을 올라가면서 코스피 200 선물도 같이 끌어올린 그런 그림인데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뭐 LG전자라든가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또 올라간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경우는 좀 잔잔한 가운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꼬리 달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반등시켰다. 그리고 내일은 월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월물 옵션 만기일은 모든 게 가능하죠. 오늘 다우지수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만기에 결제하고는 딱히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2011년 11월 11일 여러분들 그 도이치 사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빼빼로 테러 때 동시호가 10분 남겨놓고 휴지들이 된 게 풋이었어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 10분 만에 삼성전자 또 하한가를 보내면서 또 100만 원이 또 1억이 되고 또 50만 원이 5천만 원이 됐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일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고 한 달 동안 웨이나우 기관들 자기들 포지션 싸움이 아주 치열했던 그 결정이 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에 지수 관련주들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도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치열했던 한 달 동안 포지션, 내일이 결국 결판이 또 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혼자서 시장을 보는 게 좀 어렵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매우 간단한데요. 현재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죠.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 혹은 앞쪽으로 휴대폰을 가져다 댔는데도 링크가 안 뜹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주태영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파트너님께서 또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날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보면 좋을까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또 여러분들 또 관심이 있으신 게 또 2차 전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갔다가 요즘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종목들은 저점하고 고점, 지금 중간 라인으로 또 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또 신법도 한번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자, 2차 전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또 매수를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도 제가 여러분들 또 알려드렸던 그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신법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위에 있는 45만 원 라인을 한 번에 돌파를 못할 거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LG 에너지솔루션은 내려와서 이 W자 역헤드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 때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른쪽 어깨 구간을 기고 있으면서 반등이 나올 텐데 4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45만 원 한 번에 돌파를 못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구간은 단기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입니다. 제 공개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저항선도 한 번에 돌파를 못할 것이다. 여기서 반등 세게 나오지 못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도 반등이 나오지만 옆으로 길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셔라. 나중에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 45만 원을 돌파해서 올라갈 텐데 과거에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밑에 있는 파란색 추세선은 한번 깨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선하고 연결된 이 빨간색 추세선까지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다 만들게 된다면 한번 파란색 지선까지 내려왔다가 그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W자 헤드앤숄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때 45만 원을 다시 돌파를 나오면서 56만 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총이 큰 종목들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1차 저항선을 찍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좀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시고 단기 조정이 있을지언정 나중에 위에 있는 저항선들 돌파가 나면서 크게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또 미리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신법을 잡아드렸어요. 현재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25만 원, 27만 원 또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구간을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이 파란색과 빨간색 추세 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입니다. 제가 이 라인들에서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이 빨간색 추세선 연결된 고점 라인과 연결된 추세선을 보시면 찍을 때마다 딱 조정이 나오죠.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크게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17%가 올라갔어요. 당일날만. 이게 17% 올라간 거면 이 공룡이 17% 올라간 거면 소형주가 2연상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억대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신법도 잡아드리면서 올라가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빨간색 추세선은 과거에는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지만 다시 찍게 된다면 돌파가 나올 것이다. 단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한 번에 못 넘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온 음봉을 보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도 말씀을 드렸죠. 좋은 점은 나중에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다. 자, 조금 안 좋은 점은 단기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도 공개 방송과 생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반등이 올라와서 39만 원까지 올라간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저항선을 하나 안 그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큰 저항선을 한번 찍은 상황이에요. 월봉 저항선이고요. 그 저항선을 찍었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이게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좋은 점은 나중에 여기 다시 보게 된다면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그 나쁜 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삼고 올라간 그림이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재 그림은 이 라인들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삼아서 찍고 나서
올라간 그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다시 한번 조정이 한번 나올 텐데 여러분들 너무 검땡이지 마시고요. 다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큰 슈팅이 나올 거니까 요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특히나 25만 원하고 27만 원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로 따라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 단기 조정이 나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마켓 뉴내에서 말씀을 드리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도 어딘지 알려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도 다시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 목표가가 하면 전량 매도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91.02%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삼성 SDI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저항선을 언제나 강조를 했어요. 이 저항선은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도 제가 예상도까지 이렇게 똑같이 그려드렸었죠. 자,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이 저항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서 지선 삼고 올라간 그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나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 같은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이 이런 1차 저항선들을 다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 수렴 구간입니다. 단기 삼각 수렴 구간이고요. 원래는 이 라인에서 저는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조정이 살짝 더 한번 나오는 구간을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 위에는 찍었을 때는 한번 매도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찍은 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M자형 차트를 그리지 않고 옆으로 기면서 한번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게 더 이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는 위에 있는 저항선은 더 이상 저항선 역할을 못하니까 이 정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최초 매수를 드렸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 목표치였고요. 그 저항선 26만 원 라인을 찍었을 때 제가 밴드 공급방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전량 매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방송에 나와서 다시 한번 여기 찍을 때 제가 매도 관점을 한번 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안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죠.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아랫머리 역회된 숄더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 이 라인에서는 매수를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고 나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예상도를 제가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신법을 잡아드린 그 포스코 퓨처의 모습을 제가 방송 찍은 날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반등이 나올 테니까 가지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현재 구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어떤 저항선을 찍었길래 제가 이날 공개 방송도 그렇고 신대가 방송에서도 이제 좀 매도를 좀 하시면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으셔야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그 이유는 포스코 퓨처엠은 월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이죠. 현재 구간은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하고 연결된 이 추세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월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길 저도 바라고 있는데 현재 구간은 그 라인들을 뚫지 못했어요.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 이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과거엔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온 그 그림도 보여드렸고요. 여기를 올라탄 상황에서는 지선 삼고 올라갔다가 깨고 다시 내려가서는 위에 있는 월봉 저항선을 저항선 찍고 조정이 나온 그림도 여러분들 또 공개방송이나 생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월봉 저항선을 찍고 나서 26만 원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6만 원에 전량 매도를 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고 나서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이 월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월봉 지금 현재 모습도 음봉 조치로 만들고 있는데 단기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 월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지 30만 원대에 있는 그 저항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봐야겠죠. 그 저항선 찍은 월봉 저항이 이날이에요. 그래서 이 월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일봉상 추세 지선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아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밴드 공급방에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매수 노리고 계신 분들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밴드 공급방에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신 분과
이거 그래프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대응 자체가 틀려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삼각수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최초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올 때도 이 어케된 숄더를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심법을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올라갔죠. 올라간 후에 이 어케된 숄더를 만든 후에는 헤드앤 숄더를 만들면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여기 밑에 파란색 추세 지지선 보이시죠?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케된 숄더 아랫머리, W자 아랫머리 만들고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이 밑에서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라고 찍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거는 어케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다. 팔라인을 만들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밴드 공부방에 계신 분들이나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예상도를 제가 마켓 위너에서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에코프로 BM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가지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위로 올라가면서 쭉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저는 목표가를 23만 9천 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라인들 23만 9천 원을 갔을 때 23만 9천 원을 갔을 때 전량 매도하겠다고도 실내가 방송에서도 제가 목표치도 말씀을 드리고 이건 작년 10월서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작년 10월서부터 말씀을 드린 26만 9천 원 가면 23만 9천 원 가면서 162.64%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도 제가 마찬가지 마켓 위너에서 여러분들에게 W자 어케된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가지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이렇게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 14만 6천 원. 이거 작년부터 제 목표가였으니까 14만 6천 원에 전량 매도를 하겠다라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14만 6천 원을 가면서 239.53%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고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을 때도 정확히 여러분들 W자 어케된 숄더로 올라갈 거니까 가지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라인들에서 다 매수를 여러분들 드리면서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고요. 에코프로는 월봉 저항선을 뚫고 나서 단기 조정 중이고 이 월봉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밑에 있는 지선을 하나 더 설정을 해놔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릴 예정입니다. 밴드공방 참여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지선 라인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야겠죠. 자, 이 LNF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과거에 밑에서 3번의 매수를 드렸고 밑에 있는 지선 라인 내려올 때 W자 아래 역회된 숄더 아랫머리 구간 만드니까 가지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저항선 보이시죠? 이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14만 9천 원은 월봉 저항선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왔을까요? 올라가서 맞고 조정이 나왔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나서 조정이 났어요. 선물 옵션 차트, 선물 차트였으면 위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 잡기 참 좋은 차트라고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현재 이 차트는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거고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안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또 조정이 나와서 찍고 올라갈지 그것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LNF는 월봉 저항선을 찍고 나서 떨어졌어요. 자, 월봉 저항선 찍은 거는 제가 밴드 공부방에 있는 분들도 다 알려드렸고 제가 신대가 방송이나 여러 생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이 LNF 같은 경우에 조정이 한번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 눌림목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매수를 잡을 생각입니다. 이 헤드앤숄더 차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죠. LNF 같은 경우에는 헤드앤숄더 차트를 그리고 있다. 근데 이 M자형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 M자형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서운 차트고요. 단기 헤드앤숄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또 매수점을 잡는 그런 상황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요즘이 좀 틀린 점이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가 조정이 예상이 된다면 우린 지수 관련주들 좀 매도를 하셔야겠죠. 이건 다우지수 차트니까요.
왜냐하면 미국 장이 조정이 나오면 우리 장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시고 풋옵션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에서 M자형 차트를 그리면서 밑에 있는 추세 지선 라인까지 찍고 나서 다우지수는 현재 위에 있는 고점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스닥 지수가 우리가 왜 살펴봐야 돼요? 예전엔 다우지수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야간 선물도 그렇고 그 다음날 아침 갭상 개파락도 많이 주도를 했죠. 이 파란색 추세 지선 라인들을 보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반등이 나오던 나스닥 지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지지를 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 상황을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 이 파란색 추세 지선 라인들이 깨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고요. 반등이 나와도 위에 있는 저항선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는지 오늘 이 점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M자형 차트는 무서운 점이 있죠. 그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M자형 차트를 그릴 때 밑에 W자 이마 라인을 그리면서 W자 반등이 나왔고요. 전체적인 그림이 M자형 차트가 예상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수 관련주들 비중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제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아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315콜 옵션 매수 드리는 그 마켓 위너에서 매수를 드렸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315콜 옵션도 매수를 잡으시면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수도 크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올라간 코스피 차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15콜 옵션 잡은 상황에서 하루 만에 야간장에 잡아서 그 다음날 아침 10분봉에 4,300%가 넘게 상승이 나온 그 차트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선 라인하고 저항선 라인을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매매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장 옵션 자리, 선물 옵션 자리 어떤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차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고점과 그리고 그제 고점도 마찬가지고요. 이 초록색 선을 보면 찍을 때마다 뭐 했어요? 조정을 삼았죠. 그리고 이 위에서는 지선 삼고 다시 저항 삼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 라인을 내일 갭상승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개파락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라인에서는 저항선을 삼고 뚫고 올라가서는 지선 삼았던 그 라인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기 때문에 내일 대응장 자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는 벌써 선물 매도 자리하고 선물 매수 자리 먼저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내일 옵션 어떤 걸 잡아야 하는지 제가 방송 후반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시청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미 밴드 공부방에 올려두시고 파트너님 방송 들여오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보기가 어렵다 시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만 이용하시면 우리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성과 보고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 주태영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2차 전지 시청자분들께 좋은 자리 때부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주버지 너무 친절하시고 항상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까지도 계속해서 남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2차 전지 너무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2차 전지 아버지 주버지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타고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죠. 하단의 QR코드로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주태영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죠.
자, 그럼 또 파트너님께서 내일은 월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또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시장이 이제 사실 선물 옵션은 극강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좀 이렇게 단단히 먹고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남아 있으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이 시장을 볼 때는 좀 더 어떤 마인드로 보셔야 될까요?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월물 옵션 만기일 모든 게 가능한 날입니다. 오늘 뭐 미국장 같은 경우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풋옵션으로 좀 해지를 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물론 뭐 석유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단은 명분은 핵 협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내일은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움직임에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일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월물 옵션 차트, 오늘장 차트, 오늘 그 옵션 전강판입니다. 이 콜옵션과 풋옵션, 여기 풋옵션은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요. 콜옵션은 지수가 상승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죠. 우리가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지금 현재 780, 코스피 지수 780 기준으로 콜옵션은 10.20, 뭐예요?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풋옵션을 보니까 3.61, 36만 원. 너무 지금 비싼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풋옵션 같은 경우에 내일장 갭상승으로 올라가거나 개파락으로 내려오거나 일단은 좀 저렴한 거를 좀 해지를 한번 조금씩 적은 금액으로 한번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60만 원, 70만 원짜리 이런 거 잡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갭상승 올라가면 프리미엄 절반 이상으로 반토막씩 다 나요. 개파락 나오면은 콜옵션 같은 경우에 반의 반토막도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내일 오전장 같은 경우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후장 같은 경우에 한 12시 넘어서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 외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많이 했죠. 특히나 외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풋옵션을 좀 강화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럼 주지수가 조정 시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수가 조금 밀리겠지만, 그쵸? 현물 사는 게 조금 밀리겠지만,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지를 걸어놓은 상황이고, 우리 개인들도 이렇게 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 풋옵션하고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하방 포지션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 그 라인의 자국 선박은 우회해서 돌아가라고도 미리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장 같은 경우에 좀 무서운 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야간장이나 내일장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런 소식이 들린다면 장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장중에 풋옵션 해지를 걸어놓게 된다면 외과 같은 경우에 4,800%도 야간장에서 이렇게 수익이 났던 게 나오고요. 7,300%까지 또 날아갔던 그 그림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란하고 미국과의 지금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풋옵션은 조금씩이라도 해지를 걸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이런 전쟁이 나기 전, 설마 전쟁이 나겠어? 그랬는데 풋옵션에서 크게 대박이 터진 그런 날도 있었죠. 예전에 9.11 테러 때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하게 수만 배가 났습니다. 풋옵션에서. 자, 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 지선 라인이 깨져서 제가 야간장에 또 풋옵션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3만 원서부터 2만 원까지 매수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지수 급락이 나오면서 풋옵션 해지 걸어놓은 게 2만 5천 원 잡았던 게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 당일날만 3,000%가 넘게 올라갔죠. 2만 5천 원 잡았던 게 이날 고점이 7.86, 78만 6천 원까지 갔습니다. 2만 5천 원짜리가 78만 6천 원. 그래서 적은 금액을 해지를 걸어놔도 여러분들 현물이 조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또 큰 폭의 또 상승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 갭상시에 우리가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저항선 라인들을 볼까요? 이거는 어제고요.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쵸?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고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찍고 나서 조정이 났어요. 밑에 있는 지선 어떤 라인들을 찍고 올라갔는지도 다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갭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단기 M자형 헤드앤숄더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는 풋옵션을 한번 잡아보는 게 우린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뛰어넘는 갭상승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피해야겠지만 그 아래에서 생겼을 때는 우리는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을 잡으면서 하방으로 대응을 일단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개파락으로 내려와서 이 연두색 추세 저항선 라인들을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저항선을 삼고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솔직히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인도 기다리는 거 좋아요. 그리고 선물 매수 포지션도 이런 자리 기다리시게 된다면 반등 시에 또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니까 이런 라인들 선물 매수 포지션과 콜옵션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라인들을 제가 벌써 밴드 공급방에 선물 매도 포지션, 선물 매수 포지션 자리는 벌써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반에 여러분들에게 콜옵션과 풋옵션 어떤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시청 고정하셔서 내일 장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께서 미리 올려두시고 들어왔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선물 옵션을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우리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만 이용하시면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죠. 시청자분께서 주태영 파트너님 방송 처음 보는데 이 말씀을 편안하게 해주시네요. 뭔가 안정되는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파트너님 사실 선물 옵션이 굉장히 야수의 심장으로 또 해야지 되는 건데 네. 또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밤에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라디오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주식 투자와 또 선물 옵션은 차이점이 좀 있잖아요. 매매를 그렇죠. 할 때 우리가 오늘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선물의 장점은 상방 포지션, 하방 포지션 다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우리 주식할 때 물리게 되면 물타기 매매하잖아요. 선물은 물타기 매매를 하시면 매저가 뼈를 한 3조각을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자, 그게 그런 점이 있고 옵션 같은 경우에 옵션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부러졌다고 다시 붙이면 되는데 옵션 매도 상품이 있습니다. 옵션 매도 상품은 뼈를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잘못 잡으면. 이거 합상 포지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옵션을 할 때는 100만 원 이하 금액, 적은 금액으로만 해치 상품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세선으로 대응을 할 때 어떤 점을 살펴볼 수가 있냐면 이 추세 저항선 라인들은 돌파가 나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고요. 내려오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저 밑에 있는 지지선을 매수를 보는 게 맞아요. 제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추세선 라인들 저점하고 저점하고 그어서 대응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매수를 주식 같은 경우에 매수를 보기 위함이고 위에 있는 추세선을 설정해 놓는 건 그 라인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 같은 경우엔 매도를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런 밑에서 매수 잡는 포지션의 이름은 똑같은데 주식하고 그 파생 상품은 좀 틀려요. 위에서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주식은 청산을 한다는 얘기지만 선물 옵션, 선물하고 옵션 같은 게 매도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한다는 얘기는 하방 포지션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저항선 라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일봉상 조정이 나오면 지선 작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보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세선을 그으시려면 여러 개를 많이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가령 위에 있는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게 된다면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M자형 차트가 되잖아요. 전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 그림으로 보면 이런 M자형 차트, 영어로 M자형 차트가 예상이 된다면 지수 조정을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실질적으로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일봉 당일의 그림을 제가 캡처해서 아까도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밴드 공급방에 이런 라인들에서는 콜옵션도 그렇고 주식 매수도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물을 타면서 좀 대응하면 되지 않나? 나는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밑에 있는 지선도 있고. 하지만 M자형 차트를 그릴 때는 그걸 다 깨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는 주식은 물타기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콜옵션 그리고 선물 매수 포지션도 이런 자리에서는 잡으시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된 그런 라인에서 풋옵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정답이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그 하이닉스도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림들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위에 있는 저항선을 2번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영어로 M자형 차트를 우리는 예상을 해야 돼요. 어떤 M자형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이제 예상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건 예전 테슬라 차트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번 조정이 나오겠죠. 왜? 과거에도 그 저항선 라인들 연결된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M자형 차트가 내려올 걸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만약 선물 차트면 풋옵션이나 선물 매도 포지션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종목 풋옵션을 잡을 수가 있겠죠. 조만간에 이제 정부에서 또 종목 풋옵션을 또 선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가 되면 제가 아예 날개를 달 것 같아요. 저 삼성전자 오늘 지선을 딱 맞췄죠. 그리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저항선도 딱 맞췄죠. 그런 라인에서 종목 풋옵션을 기다리게 된다면 너무너무 좀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지선 라인에서는 주식도 현물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종목 콜옵션을 사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 또 더 큰 수익을 또 안겨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날개를 한번 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테슬라 종목 풋옵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났던 그런 그림이고요. 현물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계속 물타기로 대응하시면서 밑에 조정이 나왔던 그 그림이라서 뼈아픈 그 그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는 우리가 저항선 라인에서는 풋옵션을 잡아야 해요. 특히나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는 유가 관련주 그리고 해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좀 재미로라도 발을 담가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언제 전장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유가 관련주나 해운 관련주는 크게 또 상승이 나오겠죠. 반면에 이런 지수 관련주 같은 경우에 조정이 예상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위에 있는 선물 저항선 라인을 찍었을 때는 우리는 풋옵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저항선을 찍었을 때 470% 조정이 나오면서 풋옵션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요. 이런 라인들에서 조정이 예상이 된다면 풋옵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맞고요. 제가 선물 30분봉을 보면서 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끝이 났는데 그 차라리 밑에 있는 지선을 우리는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고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선물 매수 자리에서 쭉 치고 올라가면서 제가 여러분들 또 선물 매수 자리에서 수익을 또 많이 거둬드렸는데 이 라인에서 동일한 자리에서 제가 콜옵션도 매수를 드렸습니다. 여기 찍게 된다면 우리 콜옵션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427.5콜을 0.6까지 그러니까 6만 원까지 7만 원 사부터 6만 원 이 열틱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분할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반등이 또 세게 나오면서 자 목표가 도달하면서 525%의 당일날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옵션은 하방 포지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방 포지션도 있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도 포지션, 하방 포지션 있고 상방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적절히 이용을 하신다면 오히려 그 주식 단타를 하시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풋옵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추세 저항선 라인에서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풋옵션 매수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300% 수익을 또 드렸죠. 야간장에 잡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또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야간장에 여러분들 제가 옵션 자리 공략주 안 드리죠. 이유는 뭐냐면 지금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껴 있어요. 야간장에 잘못 잡으면 좀 여러분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적은 금액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큰 돈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무리가 가고 근데 요즘 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이란의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라도 조금 해지를 거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M자형 차트를 그릴 때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에서 이마 그림을 그리고 나서 W자 반등이 나와요.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M자형 차트 중간에 있는 지선들은 다 깨고 내려가요. 이게 M자형 차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330 풋옵션 야간장에 3만 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잡으신 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10분봉 21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밑에 있는 추세 지선 라인들 오게 되면 또 콜옵션도 잡아야겠죠. 제가 작년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최저점 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야간장에 콜옵션을 매수를 드렸습니다. 야간장에 잡으셨던 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4,3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도 여러분들도 제가 선물처럼 드렸고요. 자, 이렇게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잡고 나서 하루 만에 당일날 940%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선물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엔 M자형 헤드앤숄더가 예상이 되는 그림이라면 특히나 이런 저항선을 M자형 차트로 찍고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된다면 우리는 M자형 차트를 그리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선물 매도를 잡아야겠죠. 그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나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또 창출시켜 드린 그 그림입니다. 이날은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찍었을 때는 콜옵션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콜옵션도 잡히면서 여러분들에게 1233%의 수익을 당일날 확정시켜드린 그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런 추세선 라인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면서 어떤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방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면서 당일날 또 525% 수익을 또 확정시켜드렸고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게 된다면 풋옵션을 잡으시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저항선을 찍었을 때 700%의 수익도 확정시켜드렸습니다. 이런 풋옵션은 기본적으로 저항선을 찍었을 때 이런 라인에서 또 수익을 또 크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만기날 같은 경우에 콜옵션과 풋옵션 이렇게 적절히 사용을 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번 그 위클리 옵션 만기일 때도 매수를 잡아서 이제 6만 원까지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만 원까지 딱 찍고 나서 400%의 상승이 나와서 절반은 매도를 하시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나머지 절반이 850%까지 상승이 나오던 그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또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밴드 공부방 참여하시면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선물 차트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잠시 후에 제가 옵션 어떤 걸 잡아야 하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 정말 크게 키워서 여러분들께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들 역시도 혼자서 시장을 보는 게 좀 어렵고 이 포지션 잡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만 이용하시면 우리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M밴드 공부방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주태영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잡으신 포지션 이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지표가 좋게 나와서 790.8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내일은 월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모든 게 가능한 날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선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알려드렸죠. 위에 있는 저항선이 선물지수 800대에 있는 것도 한번 보셨을 텐데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조정이 나올 걸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라인을 아래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한번 봐야겠죠. 선물 저항선 801.0005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과거를 가볼까요?
그 라인들을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조정해놨던 모습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고 메이저는 이런 라인에서 일단은 하방 포지션을 계속 구축을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제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아주 크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선물을 매도를 했을 때 손절을 열티고 거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70.00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장 등락이 아주 크기 때문에 손절 안 걸고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상대적이죠. 보통 20호에서 선물 40호가 움직이는데 그걸 물타면서 견인되신다고요? 뼈가 한 10조각이 나실 텐데 자, 손절은 꼭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 매수 포지션도 한번 볼게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일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된다면 과거의 저항선이었어요. 연두색 저항선. 그 라인들을 아래에서는 저항선을 삼고 그 위에서는 지지선 삼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분 봉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 라인들이기도 하고 일봉도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지선까지 저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760.2015가 1차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그 라인에서 여러분들 선물 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69.00 그리고 손절 열티 것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못 거시는 분들은 선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강조를 해드린 거예요. 옵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응을 할 때 적은 구매로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살짝 긁히는 정도예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뼈가 완전히 으스러질 수 있을 정도로 메이저가 그렇게 요즘에 움직임이 큽니다. 물타기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옵션 차트를 옵션을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792.5 풋옵션을 내일장에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좀 저렴한 가격에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합으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했다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게 된다면 좀 풀이가 죽을 거를 계산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 갖고 나왔는데 자, 매수가 0.7에서 0.6까지 여러분들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1차는 2.0, 2차는 6.0, 60만 원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주값으로 적어놓은 이유는 적은 금액으로만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 50만 원에서 맥스 100만 원 아래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 이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개파락으로 내려왔을 때 770.00, 770콜이라고 해요. 770콜을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 매수가 0.6에서 0.5 전 저렴하게 풀이가 확 죽었을 때 잡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풀이가 뭐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이런 거 잡으시면 안 돼요. 자, 1차 목표치 3.0, 2차 목표치 6.0 마찬가지 소주값만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옵션 만기일, 월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모든 게 가능한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은 금액으로 한번 옵션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월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태영 파트너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선물 옵션 접근하실 수 있도록 베이직부터 시작해서 점점 여러분들을 위한 포지션까지도 전부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파트너님을 이데일리 TV에서 만날 때마다 파트너님 항상 거북목이 걱정이 될 정도로 휴대전화만 보고 계시고 차트만 보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항상 시청자분들께 진심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스윗하게 설명해 주시는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엠밴드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가 하나 뜨게 되니까요. 영어로 된 긴 링크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엠밴드 공부방 무료로 들어오셔서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선물 옵션까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주태영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죠.
오늘 역시도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 준비해 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디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